최수영의 네 글자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오랜만입니다. 제가 6월 이후에 유튜브를 조금 좀 쉬었습니다. 한 달 반, 두 달 가까이 좀 쉬었는데, 최수영의 네 글자, 그래서 오늘 8월에 여러분을 좀 찾아뵙게 되었습니다. 제가 한 달 반 정도 이제 방송을 쉬는 사이에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. 물론 이제 여러분께 이제 제가 최수영의 네 글자라는 이제 그걸로 이제 계속 시사 이슈들은 제가 좀 계속 점검하고 또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겠지만, 좀 더 좀 재미있는 컨텐츠를 좀 만들어 볼까 하는 고민 끝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속담을 한번 뒤집어서 우리가 재해석하면 어떨까? 이 속담이라는 게 사실 인류 역사 이래 굉장히 많은 이제 보편성과 어떤 일관된 맥락 때문에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걸 이제 현대에서도 몇천 년이 지난 다음에도 인용하지 않습니까? 그거는 이제 갖고 있는 어떤 보편성,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, 사실 우리가 어떤 사례라든가 뭐 어떤 상황을 분석해서 한마디로 정리할 때 속담을 인용하면 굉장히 쉽게 전달되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그래서 속담이 지금도 사랑받고 있는데, 저는 이제 물론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이제 사회적 어떤 분위기 혹은 뭐 문화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어서 좀 현대에 맞게 좀 재해석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제 생각을 해봤게 됐고, 그걸로 여러분이 이른바 속담 뒤집어보기 혹은 속담의 현대의 재해석 뭐 이런 이제 좀 컨텐츠로 한번 찾아보려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. 그래서 사실 제가 또 한 2년 전에 제가 이 속 뒷담화, 이게 속담 관련한 이제 메시지 책인데요. 이걸로 독자 여러분께 사실 선물 보인 적도 있어서 제가 속담에 대해서는 조금 뭐 부족하지만 나름의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께 이런 컨텐츠로 한번 찾아뵙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제가 이제 다룰 속담은 이제 우리 속담을 제가 인용 하나 하겠습니다. 우리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왔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, 이런 속담이 있죠. 이제 이게 아주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인용을 했을 거고 또 많이 들었을 그런 내용의 속담입니다. 이제 이 속담이 이런 거잖아요. 이제 그러니까 해줄 사람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데 이미 다 된 것처럼 행동한다. 그러니까 일종의 경거망동과 또 경솔함, 그 다음에 너무 앞서 나가서 이렇게 행동하지 마라, 이런 어떤 경계와 교훈을 주는 그런 속담이죠. 굉장히 이제 많이 인용된 대중적인 속담인데, 저는 이제 이게 좀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좀 현대에 맞게 저는 다시 재해석을 해봤습니다.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? 떡 줄 사람은 아무 생각 없지만 김칫국부터 마시다 보면 다시 보게 된다. 그러니까 무엇이라도 해야 주목을 끌 수 있다는 거죠. 요즘 같은 이제 이른바 개성, 취향, 존중 이런 시대,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자기를 알려야 하는 시대에 가만히 있거나 그야말로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본인이 의도하거나 원했던 결과가 이루어지길 만무하겠죠.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내가 뭔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비로소 상대방이 또 응답을 하지 않겠습니까? 우리 이런 말도, 우스갯말도 있잖아요. 홍보를 뜻하는 PR이 현대에 들어서는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려라, 이런 뜻으로 많이 이제 인용되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뭔가 원한다면은 적극적이고 공세적이고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. 그래봐야 상대방의 주목도를 끌 수가 있는 거겠죠. 아니, 김칫국부터 마시다 보면 왜 저 사람이 김칫국을 마시지 하고 쳐다보게 되고, 떡 가진 사람이 혹시 떡 먹고 싶나? 라는 생각을 갖게 돼서 혹시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 사람이 반응할까요? 전 아니라고 보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점은 중요하다. 사실 우리 유튜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? 우리가 최근에 한 5, 6년 전에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생겼을 때 사실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잖아요. 그런데 어떤 자기 한 분야에 재능이 있거나 아주 여기에 대해서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개인 TV를 통해서 독자들을 찾아갔고,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알려내다 보니까 그것이 많이 사회에 확산되게 되고, 그래서 이제 많은 결과물을 얻었잖아요. 그렇게 자꾸 김칫국을 마시다 보니까 우리가 대중, 그 다음에 혹시 이제 구독자 이런 분들은 좋아요를 누리게 되고 구독을 하게 되고, 그래서 이제 더 영향력을 확장하게 되는 그런 선순환을 우리가 가져오지 않았습니까? 이런 사례에서 보듯 어떤 그런 적절한 우리가 플랫폼을 잘 이용하고 컨텐츠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자꾸 무엇인가 알리다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. 이 속담은 굉장히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점에서 아주 유효한 속담이긴 합니다만은, 시대가 변했으므로 저는 어떤 자기가 가진 적극성, 그 다음에 그런 데 대한 어떤 먼저 선제적인 어떤 자기를 알리는 모습들이 이제는 굉장히 필요한 시기다.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속담은 좀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. 다만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. 너무 나서면
떡 가진 사람이 거부감 일으키게 되겠죠. 그럼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균형 잡힌 경계선상에 있는 그런 이제 행동이 필요하다. 이건 하나의 또 우리가 또 간과해서는 안 될 교훈이겠죠. 자, 오늘 사실 이제 첫 번째 속담은 이렇게 찾아뵈었습니다. 제가 앞으로 계속 이제 이런 속담의 재해석을 할 만한 것들을 사례를 발굴해서 또 재밌게 제가 사례를 입혀서 그렇게 여러분과 또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최수영의 네 글자는 시사와 아울러 속담의 재해석이란 또 하나의 컨텐츠 가지고 여러분을 또 자주 찾아뵙겠습니다. 오늘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